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젊은 기획자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사실 저 기조 강연이라는 거 난생 처음 해보거든요. 뭐 보통 기업체 특강이나 뭐 공공기관, 뭐 조달청이라든가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기관 쪽에 뭐 이렇게 특강 같은 것들은 해본 적은 있고, 그리고 대학 강의를 좀 해본 적은 있지만 기조 강연을 해본 적은 없어서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송 팀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한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유튜버이기 이전에 제 기업인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MSG 조금은 쳐서 그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일이 좋아서, 또는 이 일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서, 또는 뭐라도 해보려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꾸며진 이야기보다는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찍을 때도 그렇고 제가 보통은 콘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셀프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콘티라든가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짜는데, 오늘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 김유림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1대1로 진솔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편안하게 키워드로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젊은 기획자 포럼.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3가지의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기라고 얘기하니까 뭐 저기 도를 아십니까? 뭐 기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3가지의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것도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젊은 기획자 포럼 이 자체도 영상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라떼이즈. 예, 저 때는 사실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컨텐츠가 적절하게 기록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냥 경험치로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 저희의 가치, 실제 가치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부지런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한 장소에 갈 기회도 많았고, 또 뭐 해외 생활, 또 해외 프로젝트를 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만 알지 말고 우리 후배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과정에 대해서 정말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신문사에 기고를 했습니다. 뭐 처음에 이거 자체도 기고가 될까? 또 이런 것들이 과연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하나 둘씩 쌓이고 수백 편이 되니까 책으로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스는 살아있다라는 책을 출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20년간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또 누군가는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단 한 명이라도 얻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이 젊은 기획자 포럼의 경우도 영상으로 기록되던, 그다음에 그 과정을 계속 또 유튜브에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기록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송 팀장님, 제 책을 사서 보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직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많은 일들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록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오늘 그 젊은 기획자 포럼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요, 기획이라는 겁니다. 기획.
기획 참 무섭습니다. 기획의 힘이 많은 것들을 바꾸거든요. 신문지상에 무서운 얘기들이 많아요. 뭐 몇 조 이상의 손실액이 어떻고, 폐업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요즘에는 사실은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이라는 거는 뭐 문서를 아주 멋지게 쓰는 것도 기획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길목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창업을 했을 때 20대 때 창업을 했는데, 그때 전략 기획은 뭐였냐면,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이미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나만의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특별히 가진 것 없고 특별히 재주가 없고 한 상태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한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곳은 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권총강도 당했던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전시품을 다 날린 적도 있었고, 또 레바논에 출장을 가서 폭탄 테러가 난 호텔에서 묵어본 적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내가 너무 용감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그러면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당시에 뭐 미주 유럽 쪽에 전문 기업은 있었지만 중국 관련 전문 기업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그 길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중국으로 막 올인해서 했죠. 그러다 보니 그때 조리독감이라는 것이 오더라고요. 일순간에 모든 사업을 접을 수도 있구나, 리스크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몸소 정말 너무 뜨겁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해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작은 자본과 맨먼스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120%, 130%의 역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중동이더라고요. 시차도 그렇고, 거기는 이제 일, 월, 화, 수, 목만 이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부지런 떨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중동과 중국의 전문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주제로 삼았던 기획의 컨셉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중국, 중동 전문가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일을 해왔죠. 그런데 뭐 메르스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이어서 터지더라고요. 기획에 있어서 그럼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뭐 사드 때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고, 메르스 때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2019년 코로나가 그런 시련을 또 겪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에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생사람들은 뭐 어떤 것과 접목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새로운 일 도전하겠다고 하고, 저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제일 잘해왔던 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니 결국은 해외하고의 연결이더라고요. 글로벌 커넥트. 그래서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끔 언택트로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온라인 브랜드에서 온프렌드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작년 7월이죠. 예, 다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매출 0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았을 때 온프렌드라는 것을 론칭을 하고 미디어에도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기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은 해야 되는데 전시회는 모두 참여할 수가 없게 된 현실 속에서 대안이 없다 보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에서 12월까지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덜컥 겁이 났어요, 작년에. 일은 막 너무 폭풍처럼 쏟아지는데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뭐 예산은 많았지만 어찌 보면 그 실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기획의 힘으로 온프렌드 블랙, 온프렌드 화이트, 온프렌드 레드 해서
각각의 수요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의 힘입니다. 특히 지금은 뭐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되지만 과거의 부라고 하면 꼭 그 물질적인 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꼭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잘 적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 기획의 힘만을 가지고 굉장히 그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의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기획의 힘은 어떤 것보다도 무섭고 강렬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는 뭐 앞서도 이야기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획이라는 중요성을 이미 아마 느끼시고 이런 자리에 참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회 그런 거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뭐 기조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곧 동료와 그리고 선후배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뭐 놀고 있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스의 사회적 가치를 시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큰 욕심 내지는 않지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마이스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오늘을 살고 또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젊은 기획자 포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